예,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가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해 가지고 자녀 관련 혜택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연말정산이 어떻게 또 우리가 세금을 줄여주는지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봤을 때 말이죠. 우리가 자녀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근로자들입니다. 사업자들이 아니고 근로자들. 자, 근로자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을 받을 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월급 받을 때는 출산, 육아수당,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급 받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그리고 출산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이거는요. 회사에서 출산 또는 육아 수당을 갖다가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런 타이틀로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이 없고요. 회사에서 이제 직원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출산을 했다 또는 육아를 한다. 이럴 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비과세. 비과세란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받은 거, 수당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금 계산할 때 제외시키고 세금 계산을 한다 이 뜻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산을 했을 때 회사에서 직원이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 자녀를 육아를 한다. 이럴 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자, 한 달에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 10만 원 지급하면은 그 1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온다는 거죠. 예.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출산 육아 수당 비과세는요. 6세 이하만 해당된다 그랬죠. 6세 이하. 그럼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자, 2021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때 2021년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매해 1월 1일 날 내 자녀가 6세 이하인가 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1월 1일 날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만 원 이런 육아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내 자녀는 7세가 되었다. 6세에서 7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준 시점은요. 1월 1일 6세인가 이것만 충족하면은 이제 이 전체 해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 받는 거는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명당 이렇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있다. 이럴 때는 눌러주시죠. 자, 결론은 안 됩니다. 무조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녀 한 명당 1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 한 달에 받더라도 비과세 받는 거는 10만 원만 비과세 받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과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남편도 회사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 받았고요. 부인도 이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 받았다.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각자 10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남편도 연말정산하고 부인도 연말정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각각 10만 원 비과세를 하면 된다는 거. 예, 이거는 상당히 장점이네요. 자, 그런데 어떤 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매달 10만 원이 아니고 특정 시점, 그죠? 몇 개월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10만 원만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월 31일 날 요 1월 1일부터 3개월치를 30만 원 받았다. 그러나 이때는 10만 원만 된다는 거.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월 이제 받아야겠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각각 받는다. 내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동시에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는 내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만 원 받고 있고요, 수당을. B에서는 10만 원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합쳐서 10만 원만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만 원, 10만 원 합쳐서 15만 원 아니고 모든 회사에서 받는 이런 수당을 갖다가 합쳐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비과세 급여,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비과세를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연말정산할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떤 공제가 있는가? 자,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가 있고요. 출산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세법에서 무슨 세액공제 이 말은요.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쭉 해보니까 100만 원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자녀 세액공제는 한 명당 15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15만 원을 계산한 이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무조건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요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일단 기본은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중에서 부인이라든가 아니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이 요건이 있죠. 그래서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20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 우리 세법에서 무슨 금액이라고 했을 때 무슨 소득 금액 이 말은요. 마진이라 그랬죠. 그렇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마진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만 됩니다. 7세 이상만 돼요. 따라서 6세 안 됩니다. 5세 안 됩니다. 7세 이상 자녀만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입양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 본인의 친자식 가능하고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입양자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얼마 이제 공제가 되는가 하면요. 자녀 한 명당 7세 이상 자녀죠. 7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자, 15만 원. 두 명이 있다.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러면 3명 이상이다. 그럴 때는 자, 2명까지는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리고 이제 셋째부터는 말이죠. 무조건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 되겠죠. 만약 4명이다. 그러면은 또 네 번째 30만 원 더하면은 그렇죠. 9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중에서 총 5명의 자녀가 있다. 물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예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세 됩니까? 7세 이상부터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눌러주시죠. X 안 됩니다. 자, 22세가 됩니까? 안 되죠.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20세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탈락이고요. 그럼 이제 이 세 사람이 되겠네요. 7세, 10세, 13세 요 세 사람이 되죠. 그러면은 자, 2명까지는 30만 원. 그죠? 그리고 3명째부터는 또 3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합치면은 6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 이럴 때는요. 자, 눌러주시죠. 자,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자녀가 이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세까지만 가능한데 장애인은 20세 넘어도 말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다 됩니다. 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도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는 보지 않는다는 거. 자, 맞벌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남편도 이 자녀를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가지고 자녀 세액공제를 15만 원 받고 부인도 받고 이렇게 동시에 되는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눌러주시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자녀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지고 와가지고 부양가족 공제해가지고 1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또 받고 이래서 남편이 전부 다 받든가 아니면 부인이 받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만 손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중간에 부모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없다거나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가? 손자도 이분들이 만약에 근로자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한다. 그래서 이 손자들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되느냐? 자, 눌러주시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위에 부모 자식간만 되지 한 세대를 건너뛴 손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기본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요. 두 번째 출산 입양 세액공제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죠. 자, 이거는요, 뭐 아주 심플합니다. 자녀가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다 30만 원 세액공제,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다 50만 원 세액공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났다 70만 원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쭉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5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한 명이 출생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공제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째, 둘째죠. 첫째, 둘째 아닙니까? 따라서 둘째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태어난 것만 생각하면 이쪽이구나. 한 명이 태어났으니까 이쪽이구나. 아니죠. 기존에 있던 자녀를 포함해가지고 얘는 둘째가 출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30, 50, 70은요. 첫째 출생, 둘째, 셋째 출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둘째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불행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해 2021년도에 자녀가 태어나서 2021년도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되는가 하면요. 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출생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출생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뭐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뭐 자녀가 태어났다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등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있는 그 출생 증명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물론 이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을 했다는 걸 증명만 하면은 사망을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망 관련해서 예를 한번 더 볼게요. 총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0세 안 되죠? 예,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죠. 일단 탈락. 25세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20세까지만 된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자녀 세액공제는 탈락된 사람들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그러면 17세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이죠. 한 명은 15만 원이죠. 그래서 한 명 대해서 15만 원. 그리고 출생을 했는데 이 출생은 몇 번째 출생입니까? 그죠? 1, 2, 3, 4, 네 번째 출생이죠. 네 번째, 셋째 출생부터는 7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15 플러스 70 하면 85만 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망자도 출산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자녀와 관련된 이 세액공제, 세금 혜택은 이건 근로자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자들, 그렇죠? 월급, 샐러리맨들, 직장인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제 자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그 연말정산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본인의 세금이 줄어들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